나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올해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오늘만큼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마음이 분주했다. 손녀 은지가 시집을 간다고 했다. 그것도 서울 변호사 집안으로. 살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나는 며칠 전부터 마음속으로 그날을 수없이 그려왔다. 은지 엄마, 내 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은지는 나의 전부가 되었고 내 두 손으로 키웠다. 밥 한 숟가락 덜 먹으면서도 은지 학원비를 냈고 옷 한 벌 사 입는 것도 아껴가며 대학까지 보냈다. 그런 손녀가 이제 결혼을 한다니 나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자랑이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은지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은지야, 오늘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니만큼 우리 잘 해보자. 식탁 위에 차려진 아침을 대충 먹고 나는 준비해둔 한복을 꺼냈다. 손질해둔 남색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 몇 년 전 마을 잔치 때 입고 간 이후로 옷장 속에서 꺼내지 않았던 옷이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는데 주름진 얼굴 사이로 묘하게 긴장과 설렘이 섞인 표정이 비쳤다. 오전 10시 은지가 방에서 나왔다. 아이처럼 웃는 얼굴, 그러나 오늘은 화장까지 곱게 해 성숙한 여인으로 보였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우리 은지 세상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네. 나는 웃으며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향한 곳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다. 식당 앞에는 은지의 예비 신랑과 그의 부모가 이미 와 있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아버지는 점잖아 보였고 어머니는 단정한 차림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외모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평생 살아오며 깨달은 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속을 드러낸다는 것이었다. 상견례 자리는 창가 쪽 조용한 방이었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앉았다. 예비 사이가 된다는 청년은 깍듯하게 인사하며 은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좋았다. 나는 속으로 안심했다. 그래, 이 집도 괜찮겠구나.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음식이 한두 가지씩 나올 때쯤 예비 시어머니가 은지에게 물었다. 그런데 어머님은 안 오셨어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은지가 당황한 듯 나를 바라봤고 나는 대신 대답했다. 은지 엄마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입꼬리가 살짝 비틀리며 차가운 말이 흘러나왔다. 아, 부모 없는 자식인지는 몰랐네요. 내 귀가 잘못된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 내 앞 식탁 위에 떨어졌다.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다. 은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나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버렸다. 방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은지의 손을 살짝 잡아주며 말했다. 괜찮다, 은지야. 밥 먹자. 그러나 속에서는 이미 치밀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내 손녀를 모욕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도 내 표정을 숨겼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은지와 밥을 마저 먹었지만 속에서는 벌써부터 그녀의 말과 태도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람이 실수로 내뱉은 말이라면 그 안에 후회나 미안함이 비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잘했다는 듯한 차가운 확신이 서려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나는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오래도록 준비해온 결심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아이를 보며 나는 괜히 마음이 아팠다. 그동안 은지는 단 한 번도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성실했고 공부도 잘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고운 아이였다.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부모 없는 자식이라니.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 들은 모욕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은지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부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화를 냈어야 했나?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 성격을 아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나는 감정에 휩쓸려 덤비는 사람이 아니다. 평생 장사하며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를 기다렸다. 그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나는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내가 평생 알고 지낸 사람들의 연락처와 관계,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적혀 있었다. 구청에서 일하는 옛 동창, 동네에서 부동산을 하는 후배, 은행 지점장인 먼 친척. 이 인맥들은 내가 젊은 시절부터 차근차근 쌓아온 보물이었다. 나는 먼저 구청에서 일하는 옛 친구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자야, 잘 지내지?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명자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그 집안의 주민등록과 과거 주소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 같은 기록을 확인해 주겠다고 했다. 물론 이 모든 건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진행해야 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 순간 방에서 은지가 나왔다. 붉어진 눈가를 보니 울었음이 분명했다. 할머니, 저 그 집에 시집 안 가면 안 돼요?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은지야,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할머니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내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했지만 속은 이미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장을 본다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내가 향한 곳은 시장이 아니라 오래된 다방이었다. 그곳에는 명자와 부동산 후배 철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예비 시어머니의 이름과 남편의 이름, 그리고 대충 알고 있는 집 주소를 전했다. 명자가 말했다. 그 집, 예전에도 좀 말이 있었어. 남편이 사업 몇 번 말아먹고 빚도 꽤 졌지. 철수가 거들었다. 요즘에도 땅 담보로 돈 빌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세히 알아봐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하게, 조용히 알아봐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야 해. 그날 오후 나는 다시 수첩을 뒤적였다. 은행 지점장인 친척 동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내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조심스럽게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정식 절차 없이 말하긴 어렵지만 혹시 대출 기록이나 연체 여부 정도는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나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며칠 뒤 내 앞에 모인 정보들은 놀라웠다. 예비 시어머니 집안은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지만 속은 겁아 있었다. 남편은 도박으로 진 빚을 아직도 갚지 못했고 시어머니 본인 명의로도 사채가 있었다. 게다가 예비 사위에게는 은지가 모를지도 모르는 동생이 하나 더 있었다. 그 동생은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낳았던 아이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손바닥 보듯 훤히 들여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부모 없는 자식이라 했나? 그래, 그 말 꼭 돌려주마. 이제 남은 건 이 정보를 언제, 어떻게 터뜨릴지였다. 너무 이르면 경계할 것이고 너무 늦으면 효과가 줄어든다. 결혼 날짜를 정하는 자리가 아마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그날 나는 그녀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똑히 지켜볼 생각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은지와 함께 조용히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밖에서는 평온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폭풍 속에 있었다. 손녀를 모욕한 그 여자의 말과 행동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이제는 단순한 화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으로 바뀌어 있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나는 며칠간 구청과 은행, 오래된 친구들, 부동산 중개인까지 동원했다. 모든 것이 조심스럽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진행되었다. 은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에게 이런 복수의 계획을 알릴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단지 순수한 신부로 남아야 했다.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자료가 어느 정도 모였습니다. 그 집안 겉보기와 다르게 숨겨진 것이 많네요.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명자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다음으로 나는 과거에 그 집안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났다. 동네의 오래된 이웃, 은행 직원, 옛 사업 파트너. 그들에게 천천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풀며 정보를 얻었다. 겉으로는 그냥 안부 인사나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내 귀에는 중요한 단서들이 보였다. 며칠 후 나는 철수와 만났다. 철수야, 준비는 되었니?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할머니. 필요한 자료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제 언제 터뜨릴지만 정하면 됩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결혼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구나. 그때가 가장 충격적일 테니까. 그날 저녁 은지는 내게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저 그 집 사람들 때문에 걱정돼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은지야. 할머니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넌 그냥 내 삶에 집중하면 된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자코 방으로 들어갔다.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 연락해왔다. 결혼 날짜를 확정하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상견례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좋아, 이 기회야. 모든 준비를 끝내고 그녀가 가장 당황할 순간을 기다려야 해. 그 주말 우리는 다시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은지 아버지도 함께였다. 나는 겉으로는 평온하게 내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며 움직였다. 식탁 위에 음식이 오르자 나는 은근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 손짓, 말투 하나하나를 기록하며 어디서부터 약점을 파고들 수 있을지 계산했다. 그녀는 여전히 은지를 비하하려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눈에 포착되는 모든 것이 준비된 무기였다. 나는 은지에게 속삭였다. 은지야, 오늘은 할머니가 너 대신 지켜볼 테니 마음 편히 앉아 있어라. 은지는 내 말에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자료들, 그 집안의 과거와 현재, 숨겨진 비밀들이 담긴 봉투였다. 점점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오늘 그녀가 어떻게 당황하는지 지켜보겠어.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왔구나. 은지는 아직 모른다. 손녀를 위해 내가 준비한 이 복수의 그림이 그녀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비 시어머니가 한마디 내뱉었다. 결혼은 정말 잘 선택해야겠네요. 가족 배경이 조금.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오늘 모든 것이 시작될 테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은지를 방으로 데리고 갔다. 은지야, 이제는 잘 자고 내일을 준비하자. 은지는 눈이 붉게 부어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장으로 향했다. 겉으로는 장을 보는 척 사실은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과 약속이 있었다. 먼저 오래된 동네 친구 명자를 만났다. 명자야, 준비한 자료 다시 한번 점검하자. 명자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안에 숨겨진 빚, 과거 사건, 그리고 은행 기록까지 확보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왔다. 그 후 나는 철수와 함께 예비 시어머니 주변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다. 철수야, 저 사람의 친구들, 주변 이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할머니. 이미 몇 명과 접촉했고 중요한 정보도 확보했습니다. 은지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좋아, 은지야. 할머니가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며칠 뒤 나는 수첩을 꺼내 계획을 다시 점검했다. 결혼 날짜까지 약 일주일 남았고 그 사이에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야 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약점 중 하나를 이용할 좋은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의 집안과 남편을 과대 포장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 점을 이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오후가 되자 나는 은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지야, 오늘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할머니가 뒤에서 모두 지켜볼 테니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지 말거라. 은지는 긴장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나는 그녀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예비 시부모와 예비 신랑, 그리고 그들의 가까운 친척들까지 참석했다. 식탁 위에는 다양한 음식이 올랐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이미 계산을 시작했다. 오늘이 바로 첫 번째 신호탄이 될 날이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은지를 평가하듯 바라보았다. 나는 속으로 계획을 세우며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오늘 그녀가 당황할 순간이 올 것이다. 그녀의 손짓, 말투, 눈빛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정보였다. 그리고 그 정보를 활용해 은지의 명예를 지켜줄 것이었다. 식사 중반, 예비 시어머니가 내게 말을 걸었다. 이 집안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손녀분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요? 나는 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은지는 늘 성실하고 똑똑했어요.
부모님 없이 자라면서도 스스로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늘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조용히 봉투를 테이블 아래에 놓았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모든 준비는 끝났다.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면 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가 내 옆에서 말했다. 할머니, 저 오늘 너무 떨렸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다, 은지야. 할머니가 지켜줄 테니 오늘은 그저 잘 견뎌내는 것이 중요하다. 속으로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단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은지의 명예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날 밤 나는 은지의 방에서 불을 끄고 앉았다. 창문 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밝히고 있었다. 은지는 이미 잠들었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오늘 하루 동안 예비 시어머니와 가족을 관찰하며 그녀가 드러낸 태도와 말투를 다시 곱씹었다. 그 속에서 찾은 약점과 허점이 나의 계획에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나는 오래된 수첩을 열었다. 각각의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얻은 정보들을 정리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남편의 도박빚, 사채, 과거의 비밀 외에도 자신의 지위와 체면에 집착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친척들조차 겉으로는 조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과 비밀을 품고 있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정보를 은지의 보호와 동시에 적절하게 폭로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시장에 나가 장을 보는 척하며 사람들과 만났다. 명자, 철수, 그리고 몇몇 신뢰할 수 있는 동네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전략을 구체화했다. 오늘부터는 작은 신호를 보내면서 그녀가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게 해야 합니다. 나는 속으로 계획을 재확인하며 차분하게 움직였다. 그날 오후 은지와 나는 다시 한정식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예비 시부모와 예비 신랑, 가까운 친척까지 참석했다. 나는 은근히 봉투 하나를 가방 속에 숨겼다. 속으로는 오늘이 바로 첫 번째 신호탄을 터뜨릴 날임을 알고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은지를 평가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나는 은지에게 속삭였다. 은지야, 오늘은 조심히 행동하고 할머니가 뒤에서 모두 지켜볼 테니 안심해도 된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다.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알지만 아직은 순수한 신부로 남겨둬야 했다. 예비 시어머니가 또 말을 꺼냈다. 손녀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깝네요. 하지만 이제 저희 집안에 들어오면 생활은 편안하실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바로 이 순간 그녀의 허세와 교만이 드러난 것이다. 나는 조용히 봉투를 꺼내 테이블 밑에 놓았다. 그 안에는 이미 확보한 도박빚, 사채 기록, 숨겨진 친척의 존재, 그리고 과거의 부정적 사건들이 담겨 있었다.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오늘부터 이 정보를 조금씩 흘려 예비 시어머니가 스스로 당황하게 만들 계획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강조하며 결혼 준비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 손녀분도 잘 배워야 해요.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좋다.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교만을 떨수록 나중에 모든 것이 폭로될 때 충격이 클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는 나를 붙잡고 말했다. 할머니, 저 오늘 너무 떨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놓이죠? 나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다, 은지야. 오늘은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으니 너는 단지 신부로 남아있으면 된다. 속으로 나는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작은 신호와 타이밍만 남았다. 은지의 명예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다시 수첩을 꺼내 전략을 정리했다. 각각의 정보와 증거, 주변 사람들의 반응까지 예상하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 폭로할지 세밀하게 계획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며 다음 주말이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나는 은지 방문을 살짝 열고 그녀를 바라봤다. 잠든 얼굴이 평온해 보여 마음이 놓였다. 속으로는 이번 계획이 성공하면 은지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다. 할머니의 치밀한 복수가 곧 빛을 발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지를 깨우며 조용히 말했다. 은지야,
오늘은 할머니가 너 대신 살짝 움직일 거다. 마음만 편히 가져라.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침 준비를 했다. 오늘은 예비 시어머니와 다시 한번 만나는 날이었고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첫 번째 신호를 보낼 계획을 세워두었다. 우리가 도착한 한정식 집에는 이미 예비 신부 측과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교만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았다. 나는 은근히 그녀의 시선을 포착하며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오늘 작은 신호를 보내면 그녀는 스스로 허점을 드러낼 것이다. 식사가 시작되자 나는 은지 옆에 앉아 작은 속삭임으로 안내했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조심해라. 할머니가 뒤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으니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조용히 대답했다. 네, 할머니. 그녀의 눈빛 속에서 긴장과 불안, 그러나 신뢰가 엿보였다. 예비 시어머니가 내게 말을 걸었다. 손녀분, 부모 없이 자라서 마음 고생이 많겠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 집안에 들어오면 생활은 편안하실 거예요.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은지는 늘 성실했고 스스로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미소가 살짝 경직됐다. 그녀는 자신이 평가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좋아. 그녀가 스스로 방어하려 할수록 내 계획이 효과를 발휘할 날이 가까워졌다. 식사 도중 나는 은근히 테이블 아래 봉투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작은 신호,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었다. 이 봉투 속에는 이미 확보한 빚 기록, 사채 내역, 과거 사건, 숨겨진 친척 정보가 들어있었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은지 쪽으로 이동시키며 은지의 눈이 이 봉투를 살짝 포착하도록 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무심하게 차를 마시면서도 내 움직임을 눈치챘는지 살짝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좋다. 이제 그녀가 조금씩 흔들릴 차례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은지에게 다시 속삭였다. 은지야, 조금만 참으면 된다. 오늘은 관찰과 작은 신호만 보내면 충분하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할머니. 나는 그녀가 조금씩 자신감을 얻도록 마음속에서 격려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전략을 다시 점검했다. 다음 주말 모든 준비가 끝나면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작은 신호와 관찰만으로 충분히 상대를 흔들 수 있다. 밤이 깊자 나는 수첩을 펼치고 세부 계획을 점검했다. 각 정보마다 날짜와 우선순위를 매기고 어떤 타이밍에 공개할지 전략을 세웠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은지의 명예를 지키고 그녀가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치밀한 작전이었다. 나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다. 할머니의 복수는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은지 방문을 살짝 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든 은지의 얼굴은 평온했고 나는 속으로 안심했다. 이제 계획의 시작이 되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끝났다. 모든 신호와 정보가 적절히 흘러나가 예비 시어머니가 스스로 당황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지를 깨우며 조용히 말했다. 은지야, 오늘은 할머니가 조금 더 움직여야 할 날이다. 마음만 편히 가져라.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침 준비를 했다. 오늘은 예비 시어머니와 집안의 가까운 친척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중요한 신호를 보낼 계획이었다. 우리가 도착한 한정식 집에는 이미 예비 시부모와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교만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았다. 나는 은근히 그녀의 시선을 포착하며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오늘 결정적인 신호를 보내면 그녀는 스스로 허점을 드러낼 것이다. 식사가 시작되자 나는 은지 옆에 앉아 작은 속삭임으로 안내했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조심해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거 지켜볼 테니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조용히 대답했다. 네, 할머니. 그녀의 눈빛 속에서 긴장과 불안, 그러나 신뢰가 엿보였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은지를 평가하며 남편과 친척들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재확인하며 조용히 봉투를 테이블 밑에 놓았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전략적으로 움직였다. 작은 흔들림,
미세한 시그널 하나가 상대를 자극하고 은지가 포착하도록 유도하여 그녀의 허점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식사 도중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교만을 감추려 했지만 내 눈에는 이미 미세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좋아. 이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다음 단계만 잘 조정하면 된다. 식사가 끝날 무렵 나는 은지에게 다시 속삭였다. 은지야, 오늘은 여기까지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내일은 더 중요한 날이 기다리고 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할머니. 나는 그녀가 점점 자신감을 얻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전략을 다시 점검했다. 이번 주말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그때 모든 정보와 증거, 그리고 신호가 합쳐져 예비 시어머니와 그 집안이 스스로 당황하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모든 세부 계획을 정리하며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 밤이 깊자 나는 수첩을 펼쳐 각 단계와 우선순위를 다시 확인했다. 어떤 신호를 먼저 보내야 하고 어떤 정보를 언제 공개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반응까지 예상하며 계획을 세밀하게 조정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은지의 명예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다. 나는 은지 방문을 살짝 열고 잠든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뿐이었다.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다. 할머니의 치밀한 복수는 점점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소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그녀가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도록 모든 신호와 정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만들 것이다. 그날 아침 나는 은지를 깨우며 조용히 말했다. 은지야, 오늘은 할머니가 조금 더 주도권을 쥘 날이다. 마음만 편히 가져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예비 시어머니와 친척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신호를 보내는 첫날이었다. 이제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였다. 우리가 도착한 한정식 집에는 이미 예비 시부모와 친척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교만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았다.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좋아, 오늘 작은 신호만으로도 그녀는 흔들릴 것이다. 식사가 시작되자 나는 은지 옆에 앉아 작은 속삭임으로 안내했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신중해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볼 테니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한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할머니. 그녀의 눈빛 속 불안과 긴장, 그러나 신뢰가 내 마음을 다잡게 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은지를 평가하며 남편과 친척들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 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아래로 이동시키며 은지가 시야로 조금 볼 수 있도록 조정했다. 그 안에는 이미 확보한 빚기록, 사채 내역, 숨겨진 친척 정보 등이 담겨 있었다.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좋다. 이제 첫 신호가 성공하면 다음 단계로 이어질 것이다. 식사 중 예비 시어머니가 내게 말을 걸었다. 손녀분, 부모 없이 자라서 마음고생이 많겠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 집안에 들어오면 생활은 편안할 거예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은지는 늘 성실했고 스스로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가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좋다. 이제 그녀가 조금씩 방어하려 들 것이다. 식사 후 우리는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은지를 얕잡아 보려 했지만 내 조용한 눈빛과 말투가 그녀에게 은근한 경계심을 심어주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의 신호가 그녀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가 내 옆에서 말했다. 할머니, 오늘 조금 떨렸지만 마음이 놓이네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다, 은지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오늘은 작은 신호만 보내면 충분했다. 속으로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계획이 조금씩 드러나도록 조절해야 한다. 은지의 명예와 행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밤이 깊자 나는 수첩을 펼치고 전략을 재점검했다. 각 단계와 우선순위를 다시 확인하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 폭로할지를 계획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은지의 명예와 행복을 지키고 그녀가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치밀한 전략이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나는 잠든 은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다. 할머니의 치밀한 복수가 점점 현실화될 것이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명자와 철수를 불러 다시 전략 회의를 했다. 오늘까지 확인한 정보로 다음 신호를 어떻게 줄지 결정하자.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펼쳤다. 예, 할머니. 다음 단계는 은지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설계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게 되는 상황입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아, 이제 계획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하자. 다음 날 오후, 나는 은지와 함께 다시 한정식으로 향했다. 오늘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예비 시어머니와 친척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오늘 신호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그러나 은지가 당황하지 않게 보내야 한다. 식사가 시작되자 나는 은지에게 속삭였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할머니가 뒤에서 지켜볼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그녀의 눈빛 속에는 불안과 긴장이 섞였지만 나는 그녀가 점점 자신감을 얻고 있음을 느꼈다. 예비 시어머니는 오늘도 여전히 교만한 태도로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번엔 내가 조심스럽게 배치한 작은 신호가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테이블 아래로 은근히 놓인 봉투, 조금 보이는 문서, 그리고 은지에게 보낸 시선.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다. 예비 시어머니는 남편과 친척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내 작은 행동들이 그녀의 마음속 불안과 경계를 자극했다.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좋다. 이제 그녀가 스스로 방어하려고 할 것이다. 이 순간이 바로 계획이 움직이는 신호다. 식사 도중 친척 중 한 명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최근 집안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면서요? 일부 자산 문제라든가. 예비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하며 표정이 굳었다.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좋아, 이제 첫 균열이 나타났다. 다음 단계로 조금씩 압박을 넣으면 된다. 나는 은지에게 살짝 속삭였다. 은지야, 조금만 더 집중해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할머니. 나는 그녀가 점점 자신감을 얻도록 계속 격려하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점검했다. 식사 후 우리는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나는 눈치챘다. 그녀의 손짓, 눈빛, 미세한 떨림이 모두 내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좋다. 이제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절정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가 내 옆에서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조금 더 긴장되었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다, 은지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오늘은 작은 신호만 보내면 충분했다. 밤이 깊자 나는 수첩을 펼치고 다시 전략을 점검했다. 오늘 관찰한 반응, 작은 흔들림,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기록하며 언제 다음 신호를 보내야 할지, 어떤 순간에 폭로할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은지의 명예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다. 창문 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다. 할머니의 복수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소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모든 신호와 정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 그녀들의 허세는 무너질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은지 방문을 살짝 열어 잠든 손녀를 바라보았다. 평온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속으로 계획을 다시 점검하며 다짐했다. 다음 단계에서는 조금 더 큰 신호를 보내 예비 시어머니가 스스로 당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손녀가 상처받지 않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은지를 깨우며 말했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날이다. 마음만 편히 가져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예비 시어머니와 집안 친척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강한 신호를 보낼 계획이었다. 이제는 관찰에서 실행으로 넘어가는 단계였다. 우리가 도착한 한정식 집에는 예비 시부모와 친척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교만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았다.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좋다. 오늘은 조금 더 명확한 신호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게 만드는 순간이다. 식사가 시작되자 나는 은지에게 작은 속삭임으로 안내했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그녀의 눈빛 속에는 긴장과 불안, 그러나 점점 자신감을 찾으려는 의지가 보였다. 예비 시어머니는 은지를 평가하며 남편과 친척들 앞에서 여전히 교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살짝 테이블 아래로 봉투를 움직여 은지가 볼 수 있도록 조정했다. 그 안에는 이미 확보한 빚 기록, 사채 내역, 숨겨진 친척 정보 등이 담겨 있었다.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좋다. 이제 신호가 전달되었다. 다음 단계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흔들릴 것이다. 식사 도중 친척 중 한 명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최근 집안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면서요? 일부 자산 문제나 숨겨진 채무 같은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하며 표정이 굳었다.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좋아. 첫 균열이 나타났다. 이제 점점 더 큰 압박을 넣으면 된다. 나는 은지에게 살짝 속삭였다. 은지야, 조금만 더 집중해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할머니. 나는 그녀가 점점 자신감을 얻도록 격려하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점검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나는 차분하게 봉투를 다시 조정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공개적인 위치에 두어 은지가 살짝 보여주도록 유도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미묘하게 긴장하며 나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했지만 그녀는 체면을 지키려 애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좋다. 이제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가 내 옆에서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뭔가 달라진 느낌이에요. 그녀가 조금 흔들린 것 같아요. 나는 은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다, 은지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오늘은 작은 신호만 보내도 충분했다. 밤이 깊자 나는 수첩을 펼치고 오늘 관찰한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예비 시어머니의 미세한 떨림, 표정 변화, 은지의 반응까지 상세히 적었다. 다음 신호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보낼지 계획하며 전체 전략의 흐름을 점검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은지의 명예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창문 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다. 할머니의 복수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모든 신호와 정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 그녀들의 허세는 무너질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은지 방문을 살짝 열어 잠든 손녀를 바라보았다. 평온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속으로 계획을 다시 점검하며 다짐했다. 다음 단계에서는 조금 더 큰 신호를 보내 예비 시어머니가 스스로 당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손녀가 상처받지 않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은지를 깨우며 조용히 말했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큰 신호를 보낼 날이다. 마음만 편히 가져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예비 시어머니와 집안 친척들을 대상으로 계획의 중요한 단계였다. 우리가 도착한 한정식 집에는 이미 예비 시부모와 친척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교만한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보였다.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좋다. 이제 작은 신호만으로도 그녀는 더욱 흔들릴 것이다. 식사가 시작되자 나는 은지에게 속삭였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해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긴장과 불안이 있었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으려는 의지가 느껴졌다. 예비 시어머니는 남편과 친척들 앞에서 교만을 유지하려 했지만
나는 살짝 봉투를 움직여 은지가 볼 수 있도록 조정했다. 봉투 안에는 가족의 숨겨진 빚 기록, 사채 내역, 은밀한 친척 관계 등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었다. 이번에는 일부 문서를 살짝 드러내어 은지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식사 도중 친척 한 명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최근 집안에 자산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숨겨진 채무가 있는 건가요? 예비 시어머니는 순간 얼굴이 굳었고 다른 친척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좋아, 이제 첫 균열이 더 크게 나타났다. 다음 단계에서 압박을 더 넣을 수 있다. 나는 은지에게 살짝 속삭였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할머니. 나는 은지가 점점 자신감을 얻도록 계속 격려하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점검했다. 식사 후 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로 조금 올려 예비 시어머니가 살짝 볼 수 있도록 유도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미묘하게 긴장하며 나를 쳐다보았지만 체면을 지키려 애썼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좋다. 이제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절정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가 내 옆에서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조금 더 달라진 느낌이에요. 그녀가 흔들린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다, 은지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오늘은 충분히 신호가 전달되었다. 밤이 깊자 나는 수첩을 펼쳐 오늘 관찰한 모든 반응과 미세한 표정 변화를 기록했다. 언제 다음 신호를 보내야 할지, 어떤 순간에 폭로할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은지의 명예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다. 창문 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다. 할머니의 복수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모든 신호와 정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 그녀들의 허세는 무너질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은지 방문을 살짝 열어 잠든 손녀를 바라보았다. 평온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속으로 계획을 다시 점검하며 다짐했다. 다음 단계에서는 조금 더 큰 신호를 보내 예비 시어머니가 스스로 당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소녀가 상처받지 않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그날 아침 나는 은지를 깨우며 조용히 말했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마음만 편히 가져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예비 시어머니와 집안 친척들을 대상으로 중요한 폭로의 준비 단계였다. 우리가 도착한 한정식 집에는 이미 예비 시부모와 친척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교만한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보였다.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 계획을 다시 점검했다. 좋다. 이제 조금 더 큰 압박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흔들리도록 만들어야 한다. 식사가 시작되자 나는 은지에게 작은 속삭임으로 안내했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해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그녀의 눈빛 속 긴장과 불안, 그러나 점점 자신감을 얻으려는 의지가 느껴졌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은지를 평가하며 남편과 친척들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살짝 테이블 아래로 봉투를 움직여 은지가 볼 수 있도록 조정했다. 봉투 안에는 숨겨진 채무, 가족 간 갈등, 친척 간 문제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번에는 일부 문서를 일부러 조금 드러내어 상대방이 살짝 눈치채도록 유도했다. 식사 도중 친척 한 명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최근 집안에 채무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예비 시어머니는 순간 얼굴이 굳었고 다른 친척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좋아, 이제 균열이 더 커졌다. 다음 단계에서 더 큰 신호를 줄 수 있다. 나는 은지에게 살짝 속삭였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할머니. 나는 은지가 점점 자신감을 얻도록 계속 격려하며 마음속 계획을 점검했다. 식사 후 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로 조금 올려 예비 시어머니가 살짝 볼 수 있도록 유도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미묘하게 긴장하며 나를 바라보았지만 체면을 지키려 애썼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좋다. 이제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절정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가 내 옆에서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조금 더 긴장되었지만 그녀가 흔들린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다, 은지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오늘은 충분히 신호가 전달되었다. 밤이 깊자 나는 수첩을 펼쳐 오늘 관찰한 모든 반응과 미세한 표정 변화를 기록했다. 예비 시어머니의 미세한 떨림, 표정 변화, 은지의 반응까지 상세히 적었다. 다음 신호를 언제, 어떤 순간에 보낼지를 계획하며 전체 전략의 흐름을 점검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은지의 명예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다. 창문 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다. 할머니의 복수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모든 신호와 정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 그녀들의 허세는 무너질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은지 방문을 살짝 열어 잠든 손녀를 바라보았다. 평온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속으로 계획을 다시 점검하며 다짐했다. 다음 단계에서는 조금 더 큰 신호를 보내 예비 시어머니가 스스로 당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손녀가 상처받지 않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그날 아침 나는 은지를 깨우며 조용히 말했다. 은지야, 오늘은 마지막 단계다. 마음만 편히 가져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예비 시어머니와 집안 친척들을 대상으로 결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날이었다. 이제는 단순한 관찰이나 작은 신호가 아니라 계획의 절정이었다. 우리가 도착한 한정식 집에는 예비 시부모와 친척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교만한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속으로 계산하며 마음속 계획을 다시 점검했다. 좋다. 이제 그녀들의 허세는 점점 무너질 것이다. 식사가 시작되자 나는 은지에게 속삭였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해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긴장과 불안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결심한 듯한 의지가 보였다. 예비 시어머니는 은지를 평가하여 남편과 친척들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봉투를 테이블 위로 올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조금 드러냈다. 봉투 안에는 숨겨진 채무, 친척 간 갈등, 그리고 일부 민감한 가족 정보가 담겨 있었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좋다. 이제 진짜 신호를 보내야 할 순간이다. 식사 도중 친척 중 한 명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최근 집안 문제로 채권자가 방문했다던데 사실인가요? 예비 시어머니는 순간 얼굴이 굳었고 다른 친척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좋아, 이제 그녀의 허세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나는 은지에게 살짝 속삭였다. 은지야, 오늘은 집중해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할머니. 그녀는 이제 조금씩 자신감을 찾는 듯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봉투를 조금 더 공개적인 위치에 두고 은지가 자연스럽게 보여주도록 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미묘하게 떨리는 손과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체면을 지키려 애썼지만 미세한 신호들이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마지막 폭로만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가 내 옆에서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뭔가 달라요. 그녀가 정말 흔들린 것 같아요. 나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다, 은지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오늘은 마지막 신호를 보낼 준비만 하면 된다. 밤이 깊자 나는 수첩을 펼쳐 오늘 관찰한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예비 시어머니의 떨림, 표정 변화, 은지의 반응, 주변 친척들의 반응까지 상세히 적었다. 다음 단계에서 어느 순간 어떤 방법으로 결정적인 폭로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은지의 명예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전략이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절정이다. 할머니의 복수는 현실화되고 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모든 신호와 정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 그녀들의 허세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은지 방문을 살짝 열어 잠든 손녀를 바라보았다. 평온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속으로 계획을 다시 점검하며 다짐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손녀가 상처받지 않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전략의 마지막 단계로 움직였다. 식사 자리에서 은지가 살짝 봉투를 들어 보여주는 순간 예비 시어머니와 친척들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다. 숨겨진 채무, 은밀한 가족 정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그들의 표정과 태도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으며 은지에게 눈짓을 보냈다. 잘하고 있어? 은지야.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은지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제 모든 것이 현실화될 것이다. 손녀의 명예를 지키고 그녀들의 허세를 무너뜨릴 순간이다.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체면을 잃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주변 친척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은지 손을 꼭 잡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손녀를 지키는 싸움, 할머니의 치밀한 복수가 완전히 성공할 것이다. 그날 아침 나는 은지를 깨우며 조용히 말했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긴장해야 할 날이다. 마음만 편히 가져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의 폭로로 인해 집안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달라졌다. 오늘은 그 여파와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을 관찰하며 다음 전략을 세워야 하는 날이었다. 우리가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예비 시부모와 친척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여전히 교만한 미소가 있었지만 어제와 달리 긴장감이 역력했다.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좋다. 이제 그녀들의 허세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오늘은 관찰과 동시에 다음 신호를 보낼 기회다. 식사가 시작되자 나는 은지에게 작은 속삭임으로 안내했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해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그녀의 눈빛에는 긴장과 불안이 섞였지만 동시에 결심한 듯한 의지가 보였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은지를 평가하며 남편과 친척들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살짝 테이블 아래 봉투를 움직여 은지가 볼 수 있도록 조정했다. 봉투 안에는 어제 드러난 정보와 연계된 추가 자료, 가족 간의 작은 갈등 기록이 담겨 있었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좋다. 이제 조금 더 명확한 신호가 전달될 것이다. 식사 도중 친척 한 명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집안에 최근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특히 재정 관련. 예비 시어머니는 순간 얼굴이 굳었고 다른 친척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좋아. 이제 집안 분위기가 더 긴장되기 시작했다. 다음 단계에서 조금 더 압박을 넣으면 된다. 나는 은지에게 속삭였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할머니. 나는 은지가 점점 자신감을 얻도록 계속 격려하며 마음속으로 전략을 점검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로 조금 더 올려 예비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미묘하게 떨리는 손과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체면을 지키려 애썼지만 미세한 신호들이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좋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폭로를 강화하면 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가 내 옆에서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조금 더 긴장되었지만 그녀가 흔들린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다, 은지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오늘은 관찰만으로도 충분히 신호가 전달되었다. 밤이 깊자 나는 수첩을 펼쳐 오늘 관찰한 모든 반응과 미세한 표정 변화를 기록했다. 예비 시어머니의 떨림, 표정 변화, 은지의 반응, 주변 친척들의 반응까지 상세히 적었다. 다음 신호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보낼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전체 전략의 흐름을 점검했다. 이번 단계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은지의 명예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다음 단계다. 할머니의 계획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소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모든 신호와 정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 그녀들의 허세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은지 방문을 살짝 열어 잠든 소녀를 바라보았다. 평온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속으로 계획을 다시 점검하며 다짐했다. 내일이면 더 큰 폭로와 신호를 보낼 것이다. 소녀가 상처받지 않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 나는 은지를 깨우며 조용히 말했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조심해야 할 날이다. 마음만 편히 가져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까지의 폭로와 신호로 인해 집안 분위기는 이미 변했고 오늘은 그 여파와 반응을 관찰해야 하는 날이었다. 우리가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예비 시부모와 친척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여전히 교만한 미소가 있었지만 긴장감이 역력했다. 나는 속으로 계산하며 마음속 계획을 다시 점검했다. 좋다. 이제 그녀들의 허세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오늘은 조금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식사가 시작되자 나는 은지에게 작은 속삭임으로 안내했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해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긴장과 불안이 섞였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으려는 의지가 보였다. 예비 시어머니는 은지를 평가하며 남편과 친척들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나는 봉투를 살짝 테이블 아래로 움직여 은지가 볼 수 있도록 조정했다. 봉투 안에는 집안의 추가 자료와 가족 간 미묘한 갈등 기록이 담겨 있었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좋다. 이제 조금 더 명확한 신호가 전달될 것이다. 식사 도중 친척 한 명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집안 재정 상황이 복잡하다던데 사실인가요? 예비 시어머니는 순간 얼굴이 굳었고 다른 친척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좋아. 이제 집안 분위기가 더 긴장되기 시작했다. 다음 단계에서 조금 더 압박을 넣으면 된다. 나는 은지에게 살짝 속삭였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할머니. 그녀는 이제 조금씩 자신감을 얻는 듯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로 조금 더 올려 예비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미묘하게 떨리는 손과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체면을 지키려 애썼지만 미세한 신호들이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남편이 눈치를 채며 물었다. 정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야?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고 다른 친척들도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좋다. 이제 반응이 나타났다. 다음 신호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가 내 옆에서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정말 긴장되었지만 그녀가 흔들린 것 같아요. 나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다, 은지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오늘은 관찰만으로도 충분히 신호가 전달되었다. 밤이 깊자 나는 수첩을 펼쳐 오늘 관찰한 모든 반응과 표정 변화를 기록했다. 예비 시어머니의 떨림, 표정 변화, 은지의 반응, 주변 친척들의 반응까지 상세히 적었다. 다음 신호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보낼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전체 전략의 흐름을 점검했다. 이번 단계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은지의 명예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다음 단계다. 할머니의 계획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모든 신호와 정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 그녀들의 허세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은지 방문을 살짝 열어 잠든 손녀를 바라보았다. 평온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속으로 계획을 다시 점검하며 다짐했다. 내일이면 더 큰 폭로와 신호를 보낼 것이다. 손녀가 상처받지 않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은지를 깨우며 속삭였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주의해야 한다. 마음을 편히 가져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집안 내 긴장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하는 날이었다.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예비 시부모와 친척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교만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는 어제보다 더 깊은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계산하며 마음속 계획을 점검했다. 좋다. 이제 그녀들의 허세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오늘은 조금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차례다. 식사가 시작되자 나는 은지에게 작은 속삭임으로 안내했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해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그녀의 눈빛에는 긴장과 불안이 섞였지만 동시에 결심한 듯한 의지가 보였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은지를 평가하며 남편과 친척들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나는 봉투를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움직여 은지가 볼 수 있도록 조정했다. 봉투 안에는 가족의 추가 비밀과 미묘한 갈등 기록, 숨겨진 재정 문제가 담겨 있었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좋다. 이제 조금 더 결정적인 신호가 전달될 것이다. 식사 도중 친척 한 명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집안에 숨겨진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예비 시어머니는 순간 얼굴이 굳었고 다른 친척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좋아, 이제 그녀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나는 은지에게 살짝 속삭였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할머니. 그녀는 이제 점점 자신감을 얻는 듯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로 올려 예비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미묘하게 떨리는 손과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체면을 지키려 애썼지만 미세한 신호들이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남편이 숨을 고르며 물었다. 정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야?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고 다른 친척들도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좋다. 이제 반응이 나타났다. 다음 신호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가 내 옆에서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정말 긴장되었지만 그녀가 흔들린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다, 은지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오늘은 관찰만으로도 충분히 신호가 전달되었다. 밤이 깊자 나는 수첩을 펼쳐 오늘 관찰한 모든 반응과 표정 변화를 기록했다. 예비 시어머니의 떨림, 표정 변화, 은지의 반응, 주변 친척들의 반응까지 상세히 적었다. 다음 신호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보낼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전체 전략의 흐름을 점검했다. 이번 단계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은지의 명예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다음 단계다. 할머니의 계획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소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모든 신호와 정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 그녀들의 허세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은지 방문을 살짝 열어 잠든 소녀를 바라보았다. 평온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속으로 계획을 다시 점검하며 다짐했다. 내일이면 더 큰 폭로와 신호를 보낼 것이다. 소녀가 상처받지 않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지를 깨우며 속삭였다. 은지야,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다. 마음만 편히 가져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집안 내 긴장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하는 날이었다.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예비 시부모와 친척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교만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나는 속으로 계산하며 마음속 계획을 점검했다. 좋다. 이제 그녀들의 허세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오늘은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한다. 식사가 시작되자 나는 은지에게 작은 속삭임으로 안내했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해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그녀의 눈빛에는 긴장과 불안이 섞였지만 동시에 결심한 듯한 의지가 보였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은지를 평가하며 남편과 친척들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나는 봉투를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움직여 은지가 볼 수 있도록 조정했다. 봉투 안에는 숨겨진 재정 문제, 친척 간의 불화, 그리고 어제보다 더 중요한 가족 비밀이 담겨 있었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좋다. 이제 조금 더 결정적인 신호가 전달될 것이다. 식사 도중 친척 한 명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최근 집안에 숨겨진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예비 시어머니는 순간 얼굴이 굳었고 다른 친척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좋아, 이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다음 단계에서 폭로를 강화하면 된다. 나는 은지에게 살짝 속삭였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할머니. 그녀는 이제 점점 자신감을 얻는 듯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로 올려 예비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미묘하게 떨리는 손과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체면을 지키려 애썼지만 미세한 신호들이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남편이 숨을 고르며 물었다. 정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야?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고 다른 친척들도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좋다. 이제 반응이 나타났다. 다음 신호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가 내 옆에서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정말 긴장되었지만 그녀가 흔들린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다, 은지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오늘은 관찰만으로도 충분히 신호가 전달되었다. 밤이 깊자 나는 수첩을 펼쳐 오늘 관찰한 모든 반응과 표정 변화를 기록했다. 예비 시어머니의 떨림, 표정 변화, 은지의 반응, 주변 친척들의 반응까지 상세히 적었다. 다음 신호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보낼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전체 전략의 흐름을 점검했다. 이번 단계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은지의 명예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다음 단계다. 할머니의 계획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모든 신호와 정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 그녀들의 허세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은지 방문을 살짝 열어 잠든 손녀를 바라보았다. 평온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속으로 계획을 다시 점검하며 다짐했다. 내일이면 더 큰 폭로와 신호를 보낼 것이다. 손녀가 상처받지 않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지를 깨우며 속삭였다. 은지야, 오늘은 결정적인 날이다. 마음만 편히 가져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계획의 절정 단계였다. 집안 내 긴장 상황 속에서 나는 마지막 신호를 보낼 준비를 했다.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예비 시부모와 친척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교만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나는 속으로 계산하며 마음속 계획을 점검했다. 좋다. 이제 그녀들의 허세가 거의 무너졌다. 오늘은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한다. 식사가 시작되자 나는 은지에게 작은 속삭임으로 안내했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해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그녀의 눈빛에는 긴장과 불안이 섞였지만 동시에 결심한 듯한 의지가 보였다. 예비 시어머니는 은지를 평가하며 남편과 친척들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나는 봉투를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움직여 은지가 볼 수 있도록 조정했다. 봉투 안에는 숨겨진 재정 문제, 친척 간의 불화,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가족 비밀이 담겨 있었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좋다. 이제 결정적인 신호가 전달될 것이다. 식사 도중 친척 한 명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최근 집안에 숨겨진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예비 시어머니는 순간 얼굴이 굳었고 다른 친척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좋아.
이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마지막 신호만 보내면 된다. 나는 은지에게 살짝 속삭였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할머니. 그녀는 이제 점점 자신감을 얻는 듯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로 올려 예비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미묘하게 떨리는 손과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체면을 지키려 애썼지만 미세한 신호들이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남편이 숨을 고르며 물었다. 정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야?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고 다른 친척들도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좋다. 이제 반응이 나타났다. 마지막 폭로만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가 내 옆에서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정말 긴장되었지만 그녀가 흔들린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다, 은지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오늘은 관찰만으로도 충분히 신호가 전달되었다. 밤이 깊자 나는 수첩을 펼쳐 오늘 관찰한 모든 반응과 표정 변화를 기록했다. 예비 시어머니의 떨림, 표정 변화, 은지의 반응, 주변 친척들의 반응까지 상세히 적었다. 다음 신호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보낼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전체 전략의 흐름을 점검했다. 이번 단계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은지의 명예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할머니의 계획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모든 신호와 정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 그녀들의 허세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은지 방문을 살짝 열어 잠든 손녀를 바라보았다. 평온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속으로 계획을 다시 점검하며 다짐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손녀가 상처받지 않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그날 아침 나는 은지를 깨우며 속삭였다. 은지야, 오늘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다. 마음만 편히 가져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다. 집안 내 긴장 상황 속에서 나는 마지막 신호를 보낼 준비를 했다.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예비 시부모와 친척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교만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나는 속으로 계산하며 마음속 계획을 점검했다. 좋다. 이제 그녀들의 허세가 거의 무너졌다. 오늘은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한다. 식사가 시작되자 나는 은지에게 작은 속삭임으로 안내했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해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그녀의 눈빛에는 긴장과 불안이 섞였지만 동시에 결심한 듯한 의지가 보였다. 예비 시어머니는 은지를 평가하며 남편과 친척들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나는 봉투를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움직여 은지가 볼 수 있도록 조정했다. 봉투 안에는 숨겨진 재정 문제, 친척 간 불화,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가족 비밀, 최근 발생한 법적 문제가 담겨 있었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좋다. 이제 결정적인 신호가 전달될 것이다. 식사 도중 친척 한 명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최근 집안에 숨겨진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예비 시어머니는 순간 얼굴이 굳었고 다른 친척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좋아, 이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마지막 폭로만 남았다. 나는 은지에게 살짝 속삭였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할머니. 그녀는 이제 점점 자신감을 얻는 듯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로 올려 예비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미묘하게 떨리는 손과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체면을 지키려 애썼지만 미세한 신호들이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남편이 숨을 고르며 물었다. 정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야? 예비 시어머니는 순간 말을 잃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른 친척들도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좋다. 이제 반응이 나타났다. 마지막 폭로만 남았다. 나는 은지에게 작게 속삭였다. 은지야, 이제 조용히 따라와라. 할머니가 마지막 신호를 보낼 것이다. 은지는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보다 결심이 앞선 눈빛이었다. 그때 나는 봉투 안의 자료를 천천히 꺼내어 테이블 위로 펼쳤다. 모두 보세요. 이 자료는 최근 집안 내 발생한 문제와 숨겨진 비밀입니다. 모든 친척들이 숨을 죽이고 자료를 바라봤다.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었고 남편은 말없이 자료를 들여다보았다. 나는 속으로 계산하며 눈빛으로 은지를 격려했다. 좋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마지막 단계다. 친척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터져 나왔고 긴장은 극에 달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체면을 지키려 애썼지만 이미 허세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나는 은지의 손을 꼭 잡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은지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오늘 모든 것이 드러났다. 밤이 깊자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조용히 은지 방에 들어갔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은지는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안도의 미소를 보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맞다, 은지야.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할머니의 계획은 성공했고 네 명예와 행복은 지켜졌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손녀가 상처받지 않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할머니의 복수는 치밀했고 마지막까지 완벽했다. 앞으로는 은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 며칠 후 나는 은지와 함께 집안 거실에 앉아 오늘의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다. 은지야,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 집안의 긴장은 이미 완화되었단다.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정말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맞다, 은지야. 이제 내 평온과 행복을 지키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예비 시어머니와 그 집안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 분노와 불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은지에게 속삭였다. 은지야, 오늘은 외출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볼 수도 있으니까.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할머니. 그녀는 이제 두려움보다 결심이 앞선 눈빛이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가까운 공원을 산책했다. 은지는 가끔씩 주변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나는 그녀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괜찮다, 은지야. 할머니가 항상 네 곁에 있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안심하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계획의 다음 단계를 점검했다. 예비 시어머니와 그 집안이 여전히 우리를 경계할 것이므로 나는 은지가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했다. 좋다. 이제 조금씩 은지를 더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위험은 항상 대비해야 한다. 그날 저녁, 은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은지야,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란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다. 네, 할머니. 이제 조금씩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밤이 깊자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오늘 은지의 행동과 표정,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꼼꼼히 기록하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미리 대비했다. 좋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 하지만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서는 안 된다. 모든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은지 방문을 살짝 열고 잠든 손녀를 바라보았다. 평온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을 그리고 있었다. 내일이면 은지가 학교와 사회 속에서 조금 더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안전하게 지켜봐야 한다. 할머니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단지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을 뿐이다. 며칠 후 나는 은지와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회생활을 연습할 거란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고 내 말을 들었다. 네, 할머니. 하지만 혹시 그 집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야. 그때 은지의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에서 메시지가 들어왔다. 집안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군요. 조심하세요.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은지를 바라보았다. 은지야, 괜찮아. 단지 예비 시어머니 측에서 보낸 경고일 뿐이야. 무서워하지 마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속으로 계획을 다시 점검했다. 좋다. 이제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카페 안, 은지는 친구들과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보였다. 나는 은지의 행동을 관찰하며 속으로 계산했다. 좋다. 은지는 점점 자신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서는 안 된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는 은지에게 속삭였다. 은지야, 오늘은 내가 사회 속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연습을 한 날이란다. 하지만 항상 주위를 살피고 이상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할머니에게 알려야 한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할머니. 알겠어요. 다음 날 예비 시어머니가 은지를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불만이 묻어 있었다.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모든 것은 은지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감추거나 위협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순간 말을 잃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빛에서 교만함은 사라지고 대신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좋다. 이제 그들은 반성하게 될 것이다. 은지는 안전하다. 은지와 나는 그날 저녁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할머니, 오늘 정말 긴장되었어요. 그 집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를 주시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은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걱정 마라, 은지야. 할머니가 항상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 오늘 그들이 반응한 것도 우리가 계획한 범위 아니다. 밤이 깊자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쳐 오늘의 상황을 기록했다. 예비 시어머니의 분노, 남편의 당황, 은지의 행동과 감정까지 모두 세세하게 적었다. 나는 속으로 계획을 조정하며 다음 단계를 구상했다. 좋다. 이제 은지가 학교와 사회생활 속에서 조금 더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안전하게 지켜봐야 한다. 그날 밤 은지 방문을 살짝 열어 잠든 손녀를 바라보았다. 평온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을 그리고 있었다. 할머니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은지가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신호와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제 진짜 보호 단계가 시작되었다. 며칠 후 나는 은지와 함께 거실에 앉아 오늘 일정을 점검하고 있었다. 은지야, 오늘은 조금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마음만 편히 가져라.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하지만 혹시 그 집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야. 그날 오후 예비 시어머니가 은지의 집 앞으로 나타났다.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이 섞인 표정이 역력했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났나요?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나는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것은 은지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감추거나 위협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순간 말을 잃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교만함은 이미 사라지고 대신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이 남아 있었다. 나는 속으로 계산하며 은지를 옆으로 불렀다. 은지야, 오늘은 조용히 따라와라. 할머니가 마지막 신호를 보낼 것이다. 은지는 떨리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봉투 안에 자료를 꺼내어 테이블 위로 펼쳤다. 모두 보십시오. 이 자료는 최근 집안에서 발생한 문제와 숨겨진 비밀입니다. 모든 친척들이 숨을 죽이고 자료를 바라봤다.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었고 남편은 말없이 자료를 들여다보았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좋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마지막 단계다. 친척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터져나왔고 긴장은 극에 달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체면을 지키려 애썼지만 이미 허세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나는 은지의 손을 꼭 잡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은지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오늘 모든 것이 드러났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할머니, 오늘 정말 긴장되었어요. 그 집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를 주시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은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라, 은지야. 할머니가 항상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 오늘 그들이 반응한 것도 우리가 계획한 범위 아니다. 밤이 깊자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쳐 오늘의 상황을 기록했다. 예비 시어머니의 분노, 남편의 당황, 은지의 행동과 감정까지 모두 세세하게 적었다. 나는 속으로 계획을 조정하며 다음 단계를 구상했다. 좋다. 이제 은지가 살 속에 서서 조금 더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안전하게 지켜봐야 한다. 그날 밤 은지 방문을 살짝 열어 잠든 손녀를 바라보았다. 평온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을 그리고 있었다. 할머니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은지가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신호와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제 진짜 보호 단계가 시작되었다. 다음 날, 나는 은지와 함께 공원에 산책 나갔다. 그곳에서 은지는 가볍게 웃으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관찰하며 속으로 만족했다. 좋다. 은지는 이제 점점 자신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서는 안 된다. 항상 주변을 살피도록 해야 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그 집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맞다, 은지야. 할머니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그날 밤 나는 은지 방에 앉아 그녀가 편안하게 잠들도록 지켜보았다. 속으로는 계획의 최종 점검을 하며 다짐했다. 이제 우리는 안정되었다. 은지는 보호받으며 성장할 것이다. 할머니의 복수는 끝났지만 손녀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계속될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